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쌀쌀하네요. 자, 복습 한번 해보죠. 요거 지난번 주 거.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풀어봤고 정답지도 다 받았죠? 안 받았구나. 자, 풀어봐요. 자, 지난번에 배운 복습 문제입니다. 일주일 전 거. 자, 1번. 자, 지난번 푸른 때 지난주 거. 자, 재산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죠? 자, 1번, 2번, 3번은 왜 틀렸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잖아요. 8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1번, 2번, 3번은 시가표준액이잖아요. 여기다 뭐를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8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은 맞죠?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다? 60% 곱하여 이거를 8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자, 5번은 장부가액, 증명가액 안 쓰죠?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이 5번은 취득세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시가표준액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그 다음 2번. 자, 세율을 물어보네요. 그럼 재산세 세율은 가장 높은 게 몇 프로다? 4%. 가장 낮은 게 뭐다? 007. 분리로 가는 거. 농지, 목장용지가 답이 되겠죠? 가장 높은 거는 사치. 가장 낮은 거는 007. 농지, 목장용지 분리로 가는 거.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20억에 007 200억도 007 비례세율이기 때문에 앞에 금액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007%는 비례세율이죠. 20억도 007 200억도 007 비례세율. 5번은 몇 프로예요? 공장용지 분리로 가는 거 0.2%. 0이야 공장 갈래. 이거는 0.2%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니까 2가 낮고 이게 크대. 이게 0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이거 이걸 찍더라고. 2가 낮은 숫자를. 이게 답이라고요. 7이 낮은 거예요. 0이 하나 더 들어갔죠? 빨리 고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살림할 때 그릇도 깨먹을 수 있죠. 가끔 가다가. 자, 그 다음 자, 3번. 자, 3번은 부가와 징수. 옳은 거네요. 자, 기억. 자, 토지분이네.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토지 건축물을 구분해야 돼요. 토지분. 토지분은 납기가 언제예요? 9월 16일부터 말일. 한꺼번에 이런 용어 안 쓰죠? 그럼 토지분을 뭘로 고쳐야 돼요? 주택분으로. 2분의 1, 2분의 1이죠? 단 얼마여야 요건이 20만원 이하가 요건이에요. 20만원 이하 요건. 그럼 10만원은 틀린 거죠? 고쳐야죠. 요건이니까 20만원 이하. 두 군데로 고쳐야 돼요.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 자, 그 다음 니은.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디귿은 물납을 평가할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앞에가 틀렸네요.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다 틀렸네요. 몇 번 답이? 5번. 이거 다 집에서 복습했죠? 세법 한 10분만 복습하면 되잖아요. 아예 갖고 오질 않아. 아예 풀어보지도 않아. 바쁘면 그냥 집에 가지 말고 학원에서 풀고 가세요. 아예 오늘 처음 보는 거야. 하얀 거, 그죠? 깨끗해서 좋긴 좋아. 근데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럼 백날에도 불상사가 일어나요. 항상 짧은 시간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자, 4번은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개예요? 주택. 2개잖아요. 토지도 딱 2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별도, 하나는 종합.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주택 토지예요.
토지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요렇게. 자, 종부터 세상 집부자, 땅부자. 자, 그럼 기억 뭐다 이거? 쭉 읽다가 차고용 토지. 별도 합산으로 보는 거죠? 땅 위에 차들이 서 있잖아요. 사업에 이용하는 땅. 별도 합산. 그럼 별도 합산은 종부세는 얼마 넘어갈 때만 과세하는 거요? 80억 초과. 80억 초과. 100억 원은 범위네요. 그럼 80억 초과에 들어가잖아요. 오, 별도 합산이니까. 자, 다음 니은은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1주택자예요. 집 하나인데 공동명의로 돼 있죠? 그럼 공동명의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안 나온다? 12억 이하. 12억까지. 그럼 얼마예요? 10억은 안 나오죠? 개인별로 따지니까 5억 5억이니까 안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건축물은 무조건 안 나와요. 건축물은 재산세를 내는 거지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건축물 없잖아요. 주택 토지만. 자, 그 다음 리을은 뭐다? 해원제 골프장은 사치죠? 몇 프로짜리? 4%짜리. 고율분리. 4%짜리는 재산세만 내는 거예요. 4%짜리는 재산세만 낸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그래서 X. 리을은 왜 대상이 아니다? 4%로 납부했으니까 재산세에서 중과세 세금 폭탄 때렸잖아요. 아닌 것 뭐 빼고 기억 빼고 다네. 답이 몇 번? 5번.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5번. 뭐를 물어본다? 종합부동산세. 옳은 거네. 1번은 왜 틀렸어요? 자, 주택은 여기 보세요. 주택은 요건이 얼마 초과? 6억 초과. 요건. 6억 초과가 요건이에요. 그럼 5억 원은 초과가 안 들어가니까 범위죠? 범위잖아. 그럼 6억 초과에 5억 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자, 다음 과세기준일은 7하나가 아니라 뭐다? 6하나. 6월 1일. 틀렸네요.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주택. 세율을 물어보죠? 칠판 봐요. 우리가 주택은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올해 개정법이라 그랬죠. 그죠? 2주택은 0.5에서부터 2.7%가, 그 다음 3주택은 0.6에서부터 최대 3.15가 6단계로 항상 처음만 알면 돼요. 그래서 최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종부세가 높아요. 1000분의 5부터 시작해. 3주택은 1000분의 6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00분의 3이나 4는 나올 수가 없어요. 1000분의 5부터 시작한다고요. 최저.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1000분의 3은 나올 수가 없죠. 1000분의 5로 고쳐야죠. 항상 누진세율은 6단계. 앞에는 암기해야 돼요. 이거 앞에. 2주택자는 1000분의 5부터 시작하고 3주택자는 1000분의 6. 그러니까 최대 2.7, 3.2. 세율이 높아요. 종부세는. 1000분의 뭘로 고치라고요? 5. 자, 그 다음 4번은 자, 물납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지. 국세는 안 되잖아요. 이건 재산세 지문이에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답은 몇 번? 5번. 답은 맞췄죠?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왜 5일이에요? 좀 유식하게 얘기해. 그래도 다행이에요. 기억나니까.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하죠? 오, 고지서 날라왔네. 간단하게. 아주 센스가 있네요. 정답이 5번. 다 틀리더라도 5번은 답은 맞췄어요. 답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자, 다음 6번. 틀린 거. 자, 뭐예요? 주택. 범위는 다르잖아요. 여기 종부세는 뭐가 제외된다? 별장 제외. 4%짜리. 종부세는 별장이 제외돼요. 그러니까 범위는 다르다. 별장 제외돼요. 왜 종부세는 별장이 제외돼? 4%짜리니까. 자, 그 다음 2번. 자, 개정법이죠? 요 개정법. 올해는 종부세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잖아. 그럼 분납 금액도 하향 조정시켰어요. 얼마 넘어갈 때 요건이 250만 원 초과 요건이에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요건이라고요. 요건. 그럼 이대로 찍어야 답이에요.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500만 원 초과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요건이라고요. 요건은 책대로 나와야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요? 250 초과 요건이니까. 이게 맞는다면 어떻게 돼요? 350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500만 원 초과할 때만 분납한다 그러면 400은 안 되죠? 그럼 종부세는 뭘로 바뀌어서 250 초과. 이거 요건이에요. 요건. 우기지 말아요. 250 초과는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범위를 물어볼 때 단 500만 원인 경우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게 요건이라고 초과가 글씨가 똑같아야 돼 맞는 거야. 했을 때 우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초과가 없다면 맞는 거야. 500만 원, 200만 원, 250 초과에 들어가죠? 자,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글씨가 똑같아야 돼요. 다르잖아. 다르면 땡. 자, 그 다음 3번. 60세 이상. 연령별 공제해 줄 수 있죠? 근데 연령별 공제는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자만. 토지는 죽어도 안 해줘요. 항상 토지건축물 주택을 구분해. 토지는 안 해줘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요. 없다. 토지는 안 해주는 거예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만 해줘요. 틀렸네. 자, 4번. 자,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같은 재산이죠?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몇 년 이상 요건이 5년 이상 10년 이상 하면 틀린 거예요. 요건이 이상 요건이에요. 10년 이상 하면 틀려. 5년 이상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 답이 몇 번? 틀린 거는 몇 번? 2번 3번이에요. 답이 두 개. 하도 답 안 나오니까 복수 정답을 만들었어요. 하나 보너스 주려고. 줄 거는 없고. 답은 몇 거라고요? 2번 3번. 이렇게 답 풀어보고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시간이 없는 분은 집에 가지 말아요. 오늘 알아들었나요? 딱 10분 동안 팔 풀고 갔어요. 덜렁덜렁. 일주일 후에 그냥 하얀 거 갖고 오지 말고요. 자, 오늘 국세 들어갑니다. 306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소득세로 들어가요. 306쪽. 자, 종부세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소득세는 개념만 알아요. 소득세. 자, 소득세로 들어가요. 소득세 몇 페이지? 306페이지. 자,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야? 개인. 1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마다 과세 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얘기하네요. 개인이 벌면 무슨 세금 내요? 소득세. 법인이 벌면 무슨 세금 내요? 법인세.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럼 시험은 개인이라고 안 나와요. 항상 개인은 거주자와 뭘로 나눈다? 비거주자. 이렇게 나오면 개인이에요. 시험은 개인이라고 안 나와요. 거주자, 비거주자. 여러분들이 거주자죠? 그냥 이해만 했어요. 거주자는 어떤 자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야. 그럼 간단하게 주소가 없으면 비거주자. 그럼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겠죠?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개인은 항상 이렇게 나오면 개인을 뜻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자, 그 다음 1년 단위로 계산하죠? 1년을 뭐라 그래요?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과세기간.
몇 월 며칠?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소득세 계산을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세 번 출제됐어요.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되는 시기. 언제라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뭐다? 세금을 떼죠? 원천징수 하잖아요. 월급날. 그거는 확정된 거 아니에요. 계속 달달달달 떼면은 12월 말일이 되면 연말정산이 들어가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벌면은 세금을 내고, 그죠? 돌려받을 게 있으면 뭐다? 환급 받겠죠? 그럼 벌었다. 벌으면 항상 올해 소득은 언제 내는 거야? 다음 해.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뭐 한다? 신고 납부하는 거야. 이게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한 거를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확정 신고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5월 달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면은 뭐가 붙어 있어? 게시판에. 5월 한 달은 확정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 이런 거 아파트 게시판에 본 적 있죠? 좀 보고 다녀요. 옆에 뭐가 붙어 있는지. 그냥 음식 광고가 딱 있으면 눈 땡 맞아갖고 보지 말고.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12월 말일이 되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서 세금 계산을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번개 있으면 다음에 5월 한 달 동안 신고 납부한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럼 기본. 자, 소득. 자, 소득의 구분은 몇 가지로 한다? 8개. 소득의 구분은 법에서 8가지로 나눠요. 8가지로. 여러분들 기본서 몇 페이지예요? 307쪽. 8개로 나누는 거예요. 8개. 박스 8개 나와 있죠? 자, 칠판 봐요. 자,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배당 소득. 사업해서 벌었으면 뭐라 그래요? 사업 소득. 월급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근로소득. 근로소득이에요. 자, 그 다음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 복권에 당첨되면 뭐다? 기타소득. 자, 그 다음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이라 그래요. 자,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이렇게 8개 소득으로 구분한다고요. 소득은 그 박스에 그렇게 적혀 있죠? 8개 소득으로 구분해요. 이렇게. 8개 아니에요? 그대로 적었잖아요, 제가. 그대로 적으시오. 그럼 8개 소득 중에 6개. 기타 소득까지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합산합니다. 소득을 합산해요. 합산한다고요.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낼까요? 종합소득세네. 종합은 합친다는 뜻이에요. 왜 합산할까요? 6개는 법이 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소득을 합산하면 소득이 높아지죠? 세율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합산해요? 법에서 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녀석은 합산을 안 해요. 30년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 알아들었나요? 8년 만에 땅 팔았다. 이거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죠.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용어가 분류란 단어가 나와요. 분류란 단어. 분류과세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따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퇴직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퇴직 소득세. 부동산을 팔고 팔았으면 따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그럼 소득의 구분은 8가지죠? 납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3가지로. 3가지로 나눠요. 3가지로. 납부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퇴직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하면 몇 가지 소득을 합친 거다? 세 가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를 합쳐서 쓰는 말이에요. 글씨가 세 글자잖아요.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럼 우리는 출제는 뭐만 돼요? 퇴직금은 전혀 관련이 없죠. 부동산. 출제는 뭐가 출제가 된다? 6개 중에도 사업소득. 나머지는 출제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자를 받는다, 배당을 받는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라 그래. 이 밑에는 불유예요. 달라요, 용어가. 이 분리과세는 뭐다? 6개랑 합산을 안 한다. 6개랑 합산을 안 하는 게 분리야. 따로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거. 분리. 즉 뭐한다? 원천징수. 자, 이자를, 자, 은행에 적금 예금을 들면 이자를 받죠? 이자 줄 때 세금을 띄고 주잖아. 이거를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천 징수하는 거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 밑에는 뭐예요? 분류과세. 용어가 달라요. 분리랑 분류랑. 용어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만 출제가 되죠? 두 가지만 출제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출제 안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사업소득이잖아. 그럼 부동산 관련 사업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 사업은 부동산 전월세 받는 거죠? 임대업.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 주택을 짓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주택을 짓는 거를 신축이죠? 신축. 판매업.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에요. 무슨 소득? 사업소득이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위주로 출제가 된다? 임대업. 이거는 출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쩌다 한번 출제된다고요? 이거는 나중에 합니다.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거니까. 이거. 그럼 이 업은 뭐다? 사업성이 있는 거죠. 사업성이 있는 거. 사업이잖아. 그럼 사업성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나타나는 거죠. 계속적 월세를 받잖아요. 그다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매매라 그러죠.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계속적 소득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적. 그리고 뭐다? 반복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일어나는 거는 뭐다? 사업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월세를 받죠. 계속적 사고 팔죠. 반복적 소득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생긴다. 반복적 생긴다. 늘 생긴다. 자, 그럼 이제 양도소득과 비교해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이거는 뭐다?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양도세는 사업성이 없는 거잖아요. 양도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가 없다면 투기꾼이 상당히 좋아하겠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어쩌다 한번 파는 거잖아요. 7년 만에 땅 팔았다. 양도세 계산 들어가요? 3년 만에 상가 팔았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죠? 어쩌다 한번 파는 거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사업성과 관련이 없다. 그럼 이 학원 건물 팔 때 무슨 세금 내? 학원 건물을 20년 만에 팔았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어쩌다 한번 파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뭐야? 일시적. 어쩌다 한번.
그 다음 반복적을 뭐라 그래요? 우발적. 어쩌다 한번 생긴 겁니다. 사업이 아니다. 이해가 안 되면 계속적 반대가 뭐다? 안 계속적. 반복적 반대가 뭐다? 안 반복적. 이렇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양도세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잘 들어요. 양도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 수 있죠? 여러 개를 팔면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요. 양도세도 5월 달에 땅 팔고 9월 달에 건물 팔죠? 합산해서 들어간다고요. 신고가.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뭐다?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합산해서 신고를 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알아들었나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합산해서 별도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리고 이자 받을 때 이자를 띄고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용어가 달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출제되는 게 뭐다? 이해?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기초과정은 기본 개념만 잡으면 돼요. 딱 알아야 될 거는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소득세는 원칙이 1년 단위로 과세하죠.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세 번 출제됐어요.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까요?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틀려요. 그건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세금이 일단은 미리 띄는 거야, 세금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업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사업성이 있는 것만 모아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네, 없는 거, 사업성이 없는 것만 아주 오늘따라 귀가 밝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애들도 뭐다? 분류과세하잖아.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모아. 담임선생에다 장부가 있어. 공부 못하는 애 또 모아 분류해. 학교도 그래요. 그래야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학부모도 띵한 학부모 이렇게 분류해. 또 까다로운 부모 관리하는 거야. 다 사람 관리잖아요. 이거 학교도 진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알면 돼. 프린트로 정리하자고요. 책은 시간 날 때 읽어보고. 자, 프린트로 딱 깔끔하게 정리해 놨네요.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보라고요. 봤어요? 자, 소득세. 오늘 프린트 정리해 놨어요. 1번 개인. 자, 적어요. 개인은 누구를 얘기한다? 거주자, 비거주자. 오늘 프린트. 자, 1년 동안. 자, 1년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럼 2번.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1년 단위로 계산하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틀려요. 그럼 1년에 한 번 내는 게 확정신고요. 올해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말일 한 달이에요. 한 달 5월 달까지 신고납부. 그럼 소득의 구분은 몇 개로 구분한다? 8개. 8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개 있죠? 그럼 8개에서 6가지는 합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럼 우리가 6번에 중에 알아야 될 거는 부동산 관련은 뭐만 알아라? 사업소득. 두꺼운 거 돼 있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 다음 7번, 8번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 분류과세 하는 거요. 그리고 1번, 2번 위에 적어요. 이자나 배당은 세금 띄고 지죠? 분리과세. 1번, 2번.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자, 그래서 5번.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세법은 5번, 6번만 비교하면 되죠? 사업소득. 그래서 부동산 관련 업은 몇 개다? 3개. 임대업, 매매업, 주택을 짓고 파는 신축 판매업. 업은 사업이에요.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이니까 사업성이 있다. 사업이에요. 자,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사업이 없는 거죠. 사업성이 없는 거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일시적, 우발적. 그러나 양도세는 따로 세금을 매겨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따로 어떻게 한다고요? 분류과세한다. 자, 이름만 정리하면 되네요. 기초는.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이제 가장말이 출제되는 뭘로 들어가? 양도소득세로 들어가요. 양도소득세로 들어가자고요. 자, 몇 페이지? 이 구체적인 거는 3월 달에 해요. 네, 중국 강의 들어갈 때. 기초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복잡해서 안 돼요. 양도소득세를 찾아보라고요. 300. 폈어요? 양도소득세. 자,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왔어요? 몇 문제? 5문제. 많이 나올 때는 6가지 문제 나와요. 자, 칠판 봐요. 양도소득세는 역시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 원칙이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요. 양도세도 미리미리 신고하는 거는 예정. 원칙은 1년 단위로 매겨요. 1년 동안. 소득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양도하고 벌었을 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양도하고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뭐라고요? 양도소득세다. 자, 그래서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자, 333쪽 보자고요. 의 정의가 나왔잖아요. 꼭대기. 양도소득세는 밑줄 그어요. 개인. 사업성이 없는 거죠. 토지 등을 유상에 밑줄 긋고 대가를 받고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유상.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그럼 양도세도 가족이 여러 개 팔았을 때는 개인별로 계산하는 거야. 항상 세금은 양도자별로 계산합니다. 개인별로. 양도자별로 내가 팔면 내 거 계산하는 거예요. 합산한다. 합산하죠?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양도세도 합산해요. 합산하여 어디가 납세지다. 항상 국세는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주소지 관할 누가 주인이다? 세무서. 그래서 국세는 납세지는 절대로 소재지라고 하면 안 돼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특징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번. 자, 파란 글씨. 사업성이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발적 또는 뭐라고도 얘기해요? 일시적. 그러나 두 번째 줄은 계속적이면 뭐다? 종합소득과는 구별된다. 늘 생기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경상적.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를 뭐라 그래요?
비경상적. 그래서 구분된다는 거죠. 이거 계속적, 반복적과 일시적, 우발적, 경상적, 비경상적과 구분되는 거요. 구분. 위에는 종합소득세, 밑에는 양도소득세.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으로 구분된다. 자, 칠판 봐요. 뭔 뜻이에요? 매매업자죠?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성이 있으면 뭘로 간다? 사업소득, 양도소득세예요. 사업성이 없으면 투기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로 구분된다고요. 이 매매업도 파는 거잖아요.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내야 돼요.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를 낸다. 사업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그 박스 한번 봐요. 박스, 일시적이다. 그러면 과세 구분은 뭐를 낸다? 양도소득세. 나왔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자, 두 번째 칸 계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속적 월세를 받는다. 그리고 임대업 나왔잖아요. 부동산업. 이 부동산업이 이거예요. 사고 파는 거, 신축해서 파는 거, 이게 부동산업이라 그래요.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을 세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건설, 지어서 파는 거, 이게 부동산업이에요. 업을 얘기한다고요. 결론은 두 번째 칸은 업이니까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뭐를 낸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6번 정도. 6번. 자, 5번도 해요. 그럼 양도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조세, 신고납세. 그럼 무신고하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을 하죠.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예요. 원칙은 신고 납부한다. 안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양도세를 어떻게 한다?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자, 실질과세 원칙에 딱 밑줄 그어요. 이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실질이 뭐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 갖고 따져요. 그거라고요. 등기등록 및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무허가 건물을 팔았다. 무허가 건물을 팔았죠요? 무허가 건물을 팔았을 때도 남으면 과세하죠? 실질이 뭐다? 건물이니까. 그 다음 부동산을 미등기로 전매했다. 불법이죠? 뭐 적법도 있지만 미등기로 양도했다. 남으면 과세하죠?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실질이 뭐야? 부동산이니까 과세하는 거예요. 자, 주택청약 통장을 팔아먹었다. 주택청약 통장을 팔아먹었어요. 불입금액이 500만 원이야. 누가 딱 전화가 왔어. 1,500 주겠대. 500만 원 불입했죠? 1,500 받았어. 얼마 남았어? 얼마? 1,000만 원. 이거 불법이죠? 불법이잖아. 그러나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적법, 불법 안 따진다. 법에 열거된 거를 팔면 남으면 과세합니다. 세법은 적법, 불법 안 따진다고요. 청약통장료 많이 팔잖아, 서민들. 그럼 1,500에 사가지고 그 사람은 당첨시켜서 뭐야 1억 5천 벌죠?
잘못 팔면 큰일 나요. 알아들었어요? 어떤 중개업자는 청약통장을 30개 사 서민들에게 100만 원씩 주고 100만 원씩 주고 자기는 3억씩 벌어 30개. 그리고 다 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억 벌어요. 한순간에. 그런 경우 들어봤죠? 전문가가 있어. 걸리지도 않아. 그런 인간들은.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걸리면 양도세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계통은 수없이 편법, 불법이 다 일어난다고요. 저기 동탄투에 가면 초역세권이야. 1군 아파트가 딱 당첨됐어. 지금 피가 5억 붙었어. 딱 발 닿으면 저 뭐야 SRT 타. 딱 저층은 3억. 그럼 로얄층은 가격이 없어. 안 팔아 아예. 그 30평대가 분양가가 4억 정도 돼. 알아들었나요? 분양가가 4억 정도 된다고. 그럼 로얄층은 좀 10억에도 안 팔아요. 물론 분양권 전매도 안 되지만. 그죠? 근데 또 불법으로 해 없는 사람은 중도금 못 집어넣잖아. 꼬덕여 갖고 당첨시킨 거야. 다 지네들이 뒤에서 다 해줘요. 그 적법 불법이지? 그러나 걸리면 양도세 내야 돼요. 근데 안 걸린다 이거지. 저도 몰라 어떻게 불법하는지는요. 자 넘어가죠. 자 334페이지. 자 지금부터 본 게임으로 들어가요. 자 양도소득세는 12파트가 있어요. 12개 파트가 있다고요. 여기서 딱 6개가 출제되는 거예요. 많이 나올 때. 12파트로 강의해요. 그래서 기초 강의니까 한 8개 정도만 기초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뭐를 정리해야 돼요? 과세대상. 이렇게. 항상 과세대상은 뭐다? 열거주의. 열거된 거를 팔았을 때만 양도세 과세할 대상으로 한다. 자,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취득세는 열거된 게 몇 개예요? 13개. 취득세는 과세 대상. 그 다음 재산세는 5개. 토건주 선항. 종부세는 2개. 주택토지. 양도세는 5개. 자, 프린트로 나왔어요. 5개.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나왔잖아요. 프린트. 프린트에 딱 적혀 있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책이랑 똑같아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1시간 넘어가. 그래도 강의는 1시간 넘어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죠? 잠시 쉬었다.